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 또 거기에 수익률 낼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챙겨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하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 칼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밖은 정말 화창한데요. 이번 주 우리 국내외 증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중동 전쟁 이슈로 굉장히 불안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 19일 기준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이란 내부를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향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정철 본부장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그 시청자 커뮤니티에다가 뭐 올려놨어요. 제가. 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주말을 넘어간 사이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했고 네. 네, 그 사이에 이제 또 이제 오늘 우리가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 네. 19일 날. 네. 19일 날 제가 녹화하고 20일 날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볼 거고 21일 날 볼 거거든요. 네. 근데 19일 날 갑자기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재반격.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중동 학자 뭐 이런 얘기 들어요. 중동이 또 강하거든요, 제가. 네. 네, 제가 사실 예전에 꿈이 국정원이었어요. 잘 어울리시네요. 중동 쪽으로 제가 지원을 했거든요. 네. 알아보고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못했는데 자 보시면은 네. 자 화면 보시면은 일단 이 지도입니다. 야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기 그 쿠웨이트라고 써진 데 있죠. 쿠웨이트 써진 데. 쿠웨이트 써진 데 앞바다가 페르시아만입니다. 이 페르시아만인데 이 페르시아만에 네. 가장 양쪽이 가장 짧게 붙어 있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하거든요. 네. 예, 불공평해요. 옆에 있는 홍해가 있는데 홍해에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요. 근데 이 페르시아만에 거의 석유가 다 여기에 다 때려 모여 있어요. 네. 그냥 우리나라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게 여기는 축받은 땅이라 여기는 그냥 바다에 대충 아무거나 깃발만 꽂으면 거기다 석유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석유는 다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지금 아마 커서가 딱 마우스 커서가 되어 있는 이쪽. 그러니까 여기를 막히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네. 이 호르무즈 해협의 지분권을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냐? 뭐 앞에 카타르도 있고 바레인도 있고 쿠웨이트도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사우디도 있고 다 있지만 네. 이란이 가장 반대편에 쭉 걸쳐져 있거든요. 네. 이란이 가장 지분권이 제일 높다. 네. 이란이 맘만 먹으면 호르무즈 해협은 그냥 언제든지 막을 수 있다. 예, 그냥 자기가 그냥 배 몇 개, 군함 몇 개 보내면 바로 막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서로 이제 사이가 계속 안 좋고 서로 싸우게 되면 그냥 이란은 나 열받아 그냥 호르무즈에 막아버릴래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보시면은 제가 빨간 선으로 쭉 연결해 놨는데 네. 인도부터 해서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대만, 한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일본까지 전부 다 이 원유 수송로 이걸 쓰거든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부터 막혀버리면 여기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아무도 석유를 받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석유만 받아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카타르 앞바다에는 네. 전 세계 천연가스의 약 10% 넘게 매장돼 있어요. 카타르가 사실 그 천연가스로 큰 나라거든요. 카타르는 석유가 없어요. 근데 또 하필 또 하나님께서 그 천연가스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또.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천연가스와 석유가 거의 다 이제 아무것도 못 지나가는. 그럼 이 사이에 이 많은 나라들, 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여기가 막히면 어디만 써야 되냐? 브루나이라고 거기에서밖에 석유를 못 땡겨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가 폭등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네. 지도를 좀 더 보시면은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란하고 이스라엘 거리가 무려 2,000km나 돼요. 네. 근데 이란은 이스라엘 때릴 수 있어요. 왜냐? 이 주변 나라들이 다 이란 편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란을 못 때려요. 왜냐? 너무 멀어요. 네. 오늘 어떻게 때린 거냐? 그냥 미사일 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는 무슨 생각하냐면 너네가 감히 우리 영공으로 미사일을 날려? 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란은 좀 편한데 네. 이스라엘은 공격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일단 요 사건의 요 지도적인 내용은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도적인 내용을 좀 보셨으면 다음 장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사태는 어떻게 생겼냐? 정확히 따지고 네. 보면 누가 먼저 잘못했냐를 따지면 거슬러 올라가면 1900년대 초반으로 가야 되는데 네. 예, 쓸데없이 이스라엘이 그냥 잘 터져 있지 왜 갑자기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자기네 나라 세운다고. 역시 영국은 이렇게 영국이 뭔 짓을 하잖아요. 네.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 20세기, 21세기 들어서 모든 전쟁의 원인은 영국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영국이 괜히 이스라엘 국가 세워주겠다고 하고 팔레스타인한테는 팔레스타인 국가 세워줄게 양쪽 다 거짓말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둘 다 잘못은 없습니다. 네. 사실은. 예, 근데 영국이 잘못한 거죠. 영국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제 그렇게 반목을 하다가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한번 세게 한번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입했죠. 가자지구를 난입해서 가자지구 뭐 거의 학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팔레스타인이 계속 밀리니까 이란이 열받았어요. 이제 시리아를 통해서 아까 지도를 보시면 시리아는 이스라엘 붙어 있잖아요. 네. 시리아를 통해서 이란이 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받은 거죠. 야, 너네가 이란 통해, 야, 이란 너네 영사관 폭격해버려. 그래서 영사관 폭격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이 뭐 명백한 증거가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따지려면 그냥 따졌어야 되는데 네. 영사관 폭격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 영토를 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음. 유엔 헌장 위반, 국제법 위반. 이스라엘이 위반한 거죠. 네. 근데 영국하고 미국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완전히 열받은 거죠. 열받아서 이란이 대규모 반격을 지난주에 했고 네. 이스라엘이 이걸 이제 다시 재보복하겠다. 제가 이제 재보복 안 할 거다 할 거다 얘기 많았거든요. 제가 시청자 커뮤니티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그 시청자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네. 이스라엘이 무조건 보복한다. 네, 맞아요. 네, 단지 이거 약간 약속 대련이다. 네, 왜냐하면 이란도 이스라엘 공격할 때 약간 약속 대련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미사일을 딱 모으고 있는데 괜히 미사일 모으고 있는데 미국한테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미사일 모으고 있어. 우리가 언제 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너네 그때 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너네 오면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할게. 서로 이제 합의가 된 거죠. 네. 합의가 돼서 이란이 그럼 우리 쏜다 이제. 너 여기 막어. 나 쏠 거다. 그냥 쏴요. 그 이게 쏘니까 잠깐 지도를 보시면 이라크 상공을 지나갔는데 이라크에서 미군 기지에서 많이 요격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알고 네. 이란이 쏜 날짜를 어떻게 알고 일로 미사일 구축함 보내요. 그 또 요격해요. 그 이스라엘 자체 방공망에서도 요격하고 그래서 피해가 거의 없었다. 네. 물론 그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그 제대로 된 정치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그 둘 다 거의 독재 국가인데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민주주의 국가인 줄 아시죠? 이스라엘 독재 국가입니다. 예,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몇 년째 독재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그 헌법상 네. 사법권을 무력화시켰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독재자예요. 네. 예, 독재자고 이란이야 뭐 하메네이 지금 30년째 독재하고 있고 예, 두 독재자 국가끼리 이제 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네타냐후 네. 총리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입지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입대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랬는데 네타냐후 총리 아들은 미국 플로리다 넘어가서 클럽에서 놀다가 걸렸어요. 클럽에서 한참 놀고 있다가 그 사진 네. 다 찍혀가지고 예, 입대해야 될 애가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재보복을 이번에 한 거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약속 대련 중이다. 약속 대련이라는 말을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했더라고요. 약속 대련. 이 말 딱 여기에 딱 맞아요. 네. 여기에.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누가 이란 편이냐? 사우디가 수니파 맹주고요. 이란은 시아파 맹주입니다. 자,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UAE,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집트 모두 다 수니파예요. 네. 근데 카타르는 수니파인데 중립이에요. 네.
사우디가 요즘 카타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카타르가 지금도 마음대로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라크가 다수가 시아파, 소수가 수니파.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그 사담 후세인 아시죠? 사담 후세인. 걔가 수니파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수 수니파가 다수 시아파를 지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고. 시리아는 또 반대입니다. 다수 수니파, 소수 시아파. 근데 시아파 정부죠. 네. 예, 여기다 아사드 정권 독재자죠. 예. 요런 상태고 예멘은 수니파 시아파가 지금 내전 중이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됐으면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뒤에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를 좀 보자면 만약 확전되면 네. 제가 이스라엘이 재반격 후에 다시 이란이 다시 반격하는 시나리오를 했잖아요. 이거는 네. 뭐냐면 제가 예측한 거예요. 오늘 이 예측이 소름 네. 돋게 맞았죠. 아, 예, 도대체 이스라엘 재반격 안 한다고 하는 그 경제팀이 나오는 전문가 도대체 그 사람이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런 간단한 상식적인 것도 모르고 무조건 재반격 하죠. 이스라엘 재반격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란이 그럼 다시 반격하냐? 당연하죠. 이란 무조건 반격합니다. 네. 아니 서로 별 피해가 없대요. 이스라엘 별 피해 없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저 수송기 2대 박살나고 활주로 2개 사라졌어요. 네. 근데 자기들은 이거 안 쓰나 활주로다. 피해가 별로 없다. 어제까지만 써놓고 안 쓰나 활주로다. 오늘 이란은 뭐라 그러냐? 우리 공격한지도 몰랐어. 느낌도 없었어 우리. 우리 그냥 공격이 뭐 날라왔는데 별 느낌도 없었어. 야 너네 뭐 이거 때린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자, 서로 이제 그만큼 서로 확전하기 싫은 거죠. 네. 서로 주구장창 싸우기 네. 싫은 건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되면 이제 문제인데 저는 사실 이스라엘이 화나는 건 별로 무섭진 않아요. 근데 이란이 화나면 무섭다. 왜냐하면 네. 호르무즈 막아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아, 호르무즈를 막으면 바이든 네. 대통령은 무조건 재선 끝납니다. 네. 못합니다. 오. 자, 유가 상승, 물가 상승, 그다음 금리나 기대감이 떨어지겠죠. 그다음 고금리 지속되면 지수 상승은 안 되는 거고요. 네. 성장률 떨어지는데 금리는 고금리. 그럼 최악의 상황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는 거의 대폭락의 그런 느낌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려면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인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유가가 급등했을 때 미국의 주유소를 가보시면 안 가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많이 네. 해외 많이 접하니까 네. 미국 주유소 가보면 바이든 대통령 그 조롱하는 글들이 항상 써져 있어요. 오, 주유구에. 네. 그 정도로 안 좋아요. 유가 오르면 무조건 바이든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최악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는 다시 $100 이상 도파할 걸로 보여지는데 미국 CPI, PCE 물가지표 반영될 걸 보여주고요. 확전시 수혜주 우리 좀 봅시다. 이 수혜주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전쟁 나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SOL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흥구석유인데 저는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약간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좀 덜 올랐어요. 네.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천연가스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추가로 방산주가 있는데 야 방산주 여러분 여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현대로템 등인데 한 종목을 제가 가려놨죠. 네. 이 종목 현재 이제 꽤 예전에 얘기 드려서 수익이 꽤 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멀었다. 네. 왜냐 이 종목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미사일 담당하고 있어요. 네. 이 종목이 천궁2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미국의 패트리어트는 지금 주문하면은 미국이 3년 뒤에 가져오거든요. 네. 왜냐면 미국이 그 만드는 속도가 늦어요. 근데 우리나라 천궁은 지금 주문하면 3개월 뒤에 들어옵니다. 갑자기 홈쇼핑 같아요. 홈쇼핑 같이 여러분 그 중동국가 여러분 우리나라 천궁2는 3개월 뒤에 배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배달의 민족이거든요. 배달 잘합니다, 되게. 그래서 지금 이라크가 지금 현재 천궁2 미사일 방어 미사일 현재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이제 국가들도 지금 현재 천궁2와 신궁, 네. 신궁은 이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미사일은 다 누가 한다? 땡땡땡땡땡땡. 네.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 금, 미국채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터지면 네. 무조건 달러가 먼저 가요. 무조건 달러가 먼저 갑니다. 금도 말고 저 금 지금 다음 주부터 네. 그 금 골드바 하나씩 팔 거거든요. 와. 국가여가지고 네. 하나씩 팔긴 할 건데 여러분 금도 지금 급등이고 자 금하면 여러분 저처럼 그럼 골드바를 지금 사야 됩니까? 수수료가 더 나와요, 여러분. ETF, ETN 보면요 금 관련 상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채 있는 게 금관련해서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금 관련해서 그럼 뭐가 있습니까? 너무 많죠. 제가 하나 딱 얘기 드리자면 580 코드번호 580022 KB 에버리지 금선물 ETN.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 지금 현재 불과 2월 달에 2만 원이었어요. 네. 지금 얼마죠? 3만 원. 와. 50% 수익. 네. 이런 거 여러분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어요. 60% 주식처럼 다 투자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네. 하고 있어요. 이거를.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거 알고 싶다.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교육받고 싶다. 모든 걸 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은 제가 교육자로 이렇게 무료로 다 올려드리니까 네. 이 시청자 커뮤니티 여러분 시청자들의 의견을 내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 제가 의견과 자료들을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그런 걸 좀 무료로 좀 같이 한번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셔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힘들어하시지만 이거 이미 공부하셨던 네. 분들은 지금 너무 즐거워요. 수익 많이 나거든요. 지금 네. 여러분 반드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요, 이 중동 전쟁 이슈 관련해서 자세한 배경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전쟁 확장시 관련주로 유가, 방산 관련주 말씀해 주셨고요. 달러와 금, 미국채 상승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칼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 이스라엘 갈등을 일단은 네. 본부장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일단 저는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이 배경 자체는 앞에서 이제 순서별로 설명을 해주셨었고 결국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재보복까지 지금 들어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녹화 당일 기준으로 금요일날 오전에 네. 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보여줄 수 없었던 시장에 좀 큰 변동성을 가져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계속적으로 치고받으면 핵전쟁까지 가져갈 것이냐? 저는 사실상 그건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합의된 상황 속에서의 네. 지금 좀 교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일단 네. 뭐 이라크라든지 이제 뭐 시리아, 레바논 이쪽으로 해서 연결지면서 이제 넘어가는 뭐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동 전체적으로 번지면서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이제 확전 자체가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저도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로 확정까지는 아니고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 자체는 아까 본부장님 지도에서 설명해 주셨던 이 호르무즈 해협 네. 여기서 공급망 이슈 자체가 가장 크게 시장에서 큰 타격을 가져갈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전쟁 이슈라는 게 네. 지금 뭐 오늘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죠.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던 상황 속에서 맞이했었던 결과다라고 하면 훨씬 더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네. 그 사이 구간 때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과 더불어서 이런 전쟁이 나왔을 때 뭐 러시아 같은 경우 송유관 잠그고 뭐 네.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앞에서도 받아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익숙해져 있는 단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간 지속되는 결과에서 이 내용으로만 계속적으로 받아줬다라고 하면 지수는 한도 끝도 없이 떨어졌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그 사이 구간에 계속적으로 신고가도 쓰고 전쟁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일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수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스라엘 이란 간의 갈등 자체도 지금 일시적인 충격은 지금 받아줄 수는 있지만 네. 이 부분 자체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는 이 내용 자체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대신에 그 내용 자체로만 계속적으로 반격이 이어지면서 넘어가는 것 자체는 오히려 시장의 충격 자체를 덜 주고 나중에는 관심조차도 없는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가장 큰 내용 자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공급망 이슈 자체가 나와주는 내용 자체가 유가를 다시금 90달러, 100달러, 110달러 때까지 끌어올리는 이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가 가장 큰 이슈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 역시도 본부장님이 크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좀 언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내용 자체는 저 역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네. 만약에 뭐 일본에서 만약에 뭐 우리나라 뭐 대사관이나 뭐 이런 데를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만약에 타격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론 플레이만 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는 가만히 손 놓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국민들이 끌어올리면서 뭐 탄핵해야 된다 난리가 날 거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반격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어떠한 대응을 안 가져가는 게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 나라의 존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자 제가 오전에 저 역시도 이제 대응을 하면서 일단 좀 가져갔었는데 이상한 낌새를 저 역시도 느꼈어요. 이 방송하기 네. 전에 제가 오전 시장 대응을 하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일단 가져갔었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갭락 띄워주고 넘어갔었던 자리값에서 항생 기준으로 반등 자리값을 일단 좀 기다렸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낙폭 가져갔네. 이 구간 때 이제 반등 자리값 타이밍 잡아보자 하는데 이거 이상하다.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히 항생만 가지고 추가적인 낙폭은 가져갈 수는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서에 대한 매도, 해석, 추가적인 낙폭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뭘로 판단이 됐었냐면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 시간대에 그렇게까지 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는데 오전 시간대 9시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낙폭을 가져가면서 2%, 마이너스 2% 하락을 보여줬어요. 거기서 채권 금리 자체가 여기 역시도 급락을 보여주면서 9시부터 해가지고 큰 낙폭을 보여줬고요. 5일 같은 경우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골드 역시도 여기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서 이슈가 터졌다. 내용 자체를 알아볼 수 있고 이 이슈나 내용 자체로 지금 현재 살펴봤었을 때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상승을 가져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부분들 자체를 확실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빠른 시간 안에 판단을 하셔야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네. 이 타이밍을 놓치거나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매매가 꼬일 수가 있다. 이런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꼭 받아주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지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실 시장이 이러한 리스크에 지금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이 호르무즈 해협 공국망 큰 타격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주간 이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쟁 이슈로 인해서요, 최근 유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요즘입니다. 28일 기준으로는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들리면서요, 국제 유가가 이 3% 급락했지만 이 19일 기준으로 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국제 유가가 더 치솟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향후 국제 유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트레이딩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 방송에서 정말 꾸준히 얘기했었고 네. 방향성을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정말 네. 90% 이상 제가 지금 벌써 몇 년째 맞추고 있고 이전 고점 하락 자리값 다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방송에서는 제가 계속 90달러대를 계속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90달러대를 네. 계속 강조드리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번 한 주는 조금 더 조정 자리값이 나왔어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금 급등 자리값이 나와주면서 상승 흐름 자체를 키워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충분히 다시금 이전 고점 87달러대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는 90달러대를 가져갔었을 때 네. 그때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 지금 앞으로 어떨 것인가 이러한 전략 자체를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네. 아까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이러한 리스크라든지 네. 이런 우려 자체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방송에서만 이 언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이거에 대한 우려나 내용 자체를 가장 크게 지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자체는 최근에 조정 자체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가능성은 더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 생각했었던 90.5가 끝이 아니고 91과 92 수치까지도 상승 가능성 단기적인 힘은 보여줄 수 있다. 대신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힘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 자체를 그렇게까지 크게 깨면서까지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다. 여기 자리에서 좀 비비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나 움직임 자체는 가져갈 수는 있는데 앞으로의 지금 유가 자체는 오히려 누를 때마다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대응으로 일단 좀 접근하시기에는 좀 많이 버겁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저 역시도 이제 유가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선물로 이제 좀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었어요. 네. 개인 매매를 통해서 이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좀 지금 관점은 네.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값을 둔
기간을 두고 추세를 바라보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아까 본부장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ETF나 ETN 쪽의 접근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대략적으로 10%대의 상승을 가져갈 수 있고 나는 10%대 만족해 하면 레버리지를 가져가지 않는 수준의 ETF를 모아가는 게 딱 좋은 단계. 그리고 나는 10% 갖고는 정말 나는 이 시장의 변동성 이 수준으로는 좀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은 뭐 2배, 3배 레버리지까지 가져가면서 상승 자리값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유가 관련 ETF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현재 나쁘지 않게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 활발해서 접근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커뮤니티에서 이제 네. 계속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궁금하다, 이런 부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참여하셔서 한번 이런 내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지금 유가 조금 조정이 나와서 누릴 때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김정철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전쟁 이슈로 인해서요, 국내 유가 관련주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19일 기준으로 한국석유가 29%, 중앙에너비스, 흥국석유도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중동 리스크 상황으로 볼 때 이 국내 유가 관련주 투자 어떻게 좀 세워가야 할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늦었어요. 네. 지금 너무 오늘 급등했잖아요. 일단 오늘 맞아요. 급등했는데 다시 밀고 있거든요. 네. 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유가의 구조적 상승이 나오느냐를 좀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유가의 구조적 상승이 과연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사실 유가의 구조적 상승 우리가 좀 이 이슈가 만약에 끝난다면 사실 네. 유가의 구조적 상승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이 노이즈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유가의 레벨대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그래서 유가 관련주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흥구석유인데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유가가 추세적 상승은 추가적으로 더 긴장감이 발생하면은 칼 전문가 말처럼 ETF, 네. ATM 노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은요 차트상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오늘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28%까지 급등했거든요. 4월 네. 19일 날 28%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 밀었는데 살짝 윗골이 밀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테마주, 이건 약간 테마성을 갖고 있습니다. 테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흥구석유,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지금 이런 것들을 보시기보다는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성에너지. 여러분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조금은 다른 게 있습니다. 대성에너지는 천연가스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천연가스 관련주를 보라고 얘기 드렸던 건 뭐냐면 어차피 카타르도 같이 막히기 때문에 막히면 네. 그럼 카타르가 그래서 자기들 막히는 건 싫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관련주인데 덜 올랐기 때문에 전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접근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체 급등한 레벨 때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럼 대성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가 관련주는 무조건 내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중장기적으로 별로 재미없을 겁니다. 이거 하면 재미없는데 S오일이죠. S오일인데 S오일 같은 경우는요 일단 사우디 아람코가 대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S오일을 지금 하는 건 좀 쉽진 않다. 왜냐하면 유가가 구조적 상승을 하고 쭉 이게 한 1년까지 뭐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은 그러면 사실 정제 마진이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정제 마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가격대가 일시적 급등하면 정제 마진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유사는 정제 마진 때문에 지금 정제 마진을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지금 단순히 올랐다는 거는 재고 평가는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려면 SOL 가능한데 재미는 없을 거다. 그리고 나는 테마를 주고 테마랑 단타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유가 관련주도 무조건 한국석유다. 한국석유인 이유는 뭐냐? 이거는 망해도 네. 이거 물려도요. 한국석유는 다시 올라와요. 네. 왜냐? 원래 실적이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중앙에너비스부터 해가지고 대성에너지, 흥구석유 다 저기 재무제표 보면 거의 보기 싫을 정도예요. 다 적자라서. 근데 한국석유만큼은 지금 현재 사상 최대 실적은 올해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네. 찍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어떤 데는 200억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 시가총액이 이렇게 급등했는데 2,100억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저평가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단타를 치려면 한국석유를 보시고 지금 차트 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석유가요. 네.
다른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네. 지금 아까 흥구소리보다 강하죠, 훨씬. 네.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우린 죽어도 한국 소리에서 죽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다 한국 소리를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유가 관련주로 꼭 보시는 방향만 있냐? 저는 사실 오히려 네. 유가 관련주보다는 그냥 차라리 오일 ETF를 하는 게 낫다. 오. 오일 ETF, ETN을. 차라리 그걸 하는 게 낫지. 그 유가 관련주 해봐야 여러분들이 사실 뒤늦게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은 급등할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밀렸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좀 반드시 좀 생각하시면은 좀 트레이딩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요, 유가 관련주 그래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국석유 말씀해 주셨고요, 오일 ETF와 ETN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우리 훌륭하신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분들 아래 QR코드 참고해 주셔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실적 관련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 텐데요. 이 TSMC가 18일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순이익과 매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순이익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2,254억 9만 대만 달러 기록했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한 5,926억 4만 대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사상 최대 규모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요, 실적 발표 후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TSMC 실적 관련해서요, 자세한 리뷰와 함께 향후 AI 반도체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PPT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잡하죠. 그래서 아, 이거는 일단 네. 건너뛰고 우리가 좀 네. 볼 수 있게 EPS 같은 경우에 1.34달러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줬고요. 총 매출 역시도 시장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높게 잘 나와줬고, 그다음 2분기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 51에서 53% 전망했는데 이 내용 자체 시장 예상치 부분에 부합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마저도 사실상 딱 예상 수준 자체에서 이제 좀 잘 가져가고 사상 최대 매출 나왔다. 그러면 사실 네. 이전 분기와 전 분기까지 해서 실적 발표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환호를 하면서 그냥 이 내용만 가지고 속이 어떻든 간에 상승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어요. 뭐로 가도 반도체다 생각하면서 지속적인 상승, 강한 상승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대만 전기료 이제 4월 1일부터 25% 인상 이슈와 그리고 뭐 지진 여파가 좀 있었잖아요. 여기 네. 단기적으로. 근데 그 내용 자체 이제 낙폭 자체를 다 소화시키면서 넘어갔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슈 자체로 본다라면 매출이 이제 한 0.5% 정도의 이제 좀 영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좀 가장 중요한 걸로 좀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실적 자체로 놓고 봤었을 땐 그렇게까지 괜찮았어요. 그리고 뭐 총 매출이나 지금 아나운서님 얘기하셨던 이런 부분들 괜찮았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 내용 자체를 이제는 네. 조금 더 이제 좀 엄격해졌다. 이번 실적이 이렇게 5%에 대한 결과값으로 우리가 해석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엄격해진 이번 실적 분기 발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사상 최대치에 대한 이제 총 매출 그리고 반도체 섹터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갔다라고 하면 지금 네. 시장에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상승이지만 지금 자세하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 HPC가 지금 스마트폰 쪽에 이제 비중을 넘기면서 46%대까지 올라왔어요. 네. 이제 HPC가 이제 하이 퍼포먼스 이제 컴퓨팅이라고 해서 고성능 컴퓨팅 이제 CPU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 네.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거의 네. 절반 46%나 차지하고 있는데 얘 지금 성장성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3%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사실상 38%면 46%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8%밖에 차이가 안 나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16%가 죽은 게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이슈화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서 보신다라고 하면 DC 지금 33% 나왔는데 전체 매출 비중이 2%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DC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뭐 TV 셋톱박스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비중 자체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크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HPC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TSMC가 이제 성장 가능성이 더 커지고 앞으로 좀 미래적인 가치로 본다라고 하면 3% 수준이 아니고 더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알긴 알겠는데 지금 당장에 스마트폰 매출 그리고 이제 오토모바일 이쪽에 해가지고 차량용 이쪽 내용 쪽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성을 못
가져가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지적이 되면서 이번 실적에서 어떻게 보면 타격을 받아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실적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은데 이미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TSMC가 안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 얘기는 여기 구간대에서 100 초반이나 아니면 90 언더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결과를 네.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5% 10%의 상승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전 고점 레벨 때도 넘어갔었던 상황 속에서 여기 구간 그러면 여기 구간대에서는 완벽하게 기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이 정도 주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이든 뭐 지금 차량용 반도체든 뭐든 할 것 없이 네. 다 좋아야 돼. 이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이런 거죠. 기대 심리. 우리 아이가 막 예전에는 막 30점, 2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60점만 받아도 잘했어. 뭐를 장난감을 사준다던가 맛있는 거를 준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항상 60점, 70점을 맞아오면 이제는 그 커트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90점, 100점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커트라인이 올라와 준 상태예요. 네. 내 아이는 모범생이고 전교에서 항상 10등 안에 드는 아이인 거예요. 이제 그 아이가 똑같은 수준 혹은 80점 수준까지 맞아줬다라고 하면 이거는 혼나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값으로 지금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지금 반영되어 있었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낙폭을 가져가고 있지만 아직 이제 TSMC를 기준으로 나머지에 대한 낙폭 그리고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이냐 이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AI 내용 자체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내용 자체로 지금 놓고 본다라고 하면 반등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단타성 내용 자체로 130달러 초반을 그려주는 현재 자리값에서 한 150달러 정도 수준까지 한번 단타성 대응으로 가져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서요, 이 TSMC 실적 발표 관련해가지고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엄격해진 이번 실적 발표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향후 AI 반도체 관련주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AI 반도체 관련주들 이 미증시 정말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이 18일까지는 국내 전선 변압기 위주로 상승했다가요. 19일 이 미증시에서 AI 반도체 하락하는 모습 보이자요. 국내 AI 반도체들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도 많이 밀렸는데요. 오히려 저가 매수로 좀 기회를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이제는 매도 시점이라고 보는지 향후 AI 이 관련주 투자 전망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AI 반도체 얘기 좀 드리자면 이거 매수 기회냐? 당연히 매수 기회죠. 왜냐하면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보면요 매도하셔도 돼요. 이제 근데 네. 이거 어차피 반도체 빅사이클 한번 오면요 네. 3, 4년씩 걸리거든요. 이제 초입 국면이에요. 빅사이클 초입 이제 지났어요. 조금 지났는데 지금 벌써 매도 올란다? 이거는 정말 그냥 네. 이제 주식 투자를 그냥 이런 분들은 그냥 죽어라 단탐하셔야 돼요. 네. 중장기로 저 지금 HLB를 지금 몇 년을 끌고 오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근데 수익률 한 250%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익을 거두려면 좀 길게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화면을 보시면 이거 뭐 일요일 방송 때 또 얘기는 해야 돼서 간단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TSMC 예상치를 사실 부합했어요. 약간 상회한 정도인데 네.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 이걸 뜯어보자 했더니 스마트폰 3나노 매출량가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 잘 안 팔리니까. 그리고 TSMC의 스마트폰 다 어디서 나갑니까? 애플한테 나가거든요. 애플이 잘 안 팔렸어요. 스마트폰이. 자, 그다음 AI 부분은 3에서 5나노 매출액이 급증했습니다. 13% 성장 예상하고 있고요.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서 근데 문제는 TSMC가 실적은 좋았어요. 그날 와 했거든요. 근데 향후 실적 가이던스 얘기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뭐 이렇게 쟤네 엄살 부리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실적 가이던스 지진에 따른 웨이퍼 스크랩 하고 그다음에 소재 부분이 손실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내용을 좀 포함해서 심지어 TSMC가 좀 더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네. 제시했더니 이에 따라서 이제 밀린 거고 오늘 반도체가 밀린 건 물론 뭐 이스라엘 공격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HBM 경쟁 심화에 대한 얘기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HBM 경쟁 심화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마이크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문제인 거예요. 나머지 장비사들은요 경쟁 심화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이야 좋다. 우리 더 팔 수 있겠다. 이렇게 나간 거기 때문에 경쟁 심한 결국 한국 장비사들한테는 수혜가 된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그럼 수혜가 어느 회사가 됐냐?
이미 다 올랐죠. 예, PSK홀딩스, 테크윙, 한미반도체. 근데 여기서 건식세정 장비 1위가 있습니다. 요 장비가 TSV 공정을 통해서 세척을 담당하는 디스컴 장비가 HBM 반도체 할 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요거 만든 회사가 있어요. 땡땡땡땡땡. 예. 요거 뭔지는 제가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HBM 한다 그러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다음 수율 향상을 기여하는 테스트 공정 관련주도 중요한데, 왜냐면 이게 HBM이 수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층을 하도 많이 해놓기 때문에 이거 하나 잘못 나오면 여러 개를 한 번에 버려야 돼요. 수율이 엄청 중요한데, 수율을 향상을 하려면 이 테스트 공정 관련주 후공정 오사트 회사들이 중요한데, 네. 웨이퍼 테스트, 패키지 테스트, 모듈 테스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중에서 웨이퍼 테스트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해요. 땡땡땡땡땡땡땡 몇 글자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국내 네. 유일의 웨이퍼 테스트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 그냥 무조건 수혜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하단에 안되어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이 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는요, 이 AI 반도체, 빅사이클 초입 구변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탑픽 종목으로 건식 세정 장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시청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 보고 오시죠. 자, 51자리 값, 자, 매수 체결, 자, 419자리 값 커팅. 자, 5분 마감봉 캔들이고요. 자, 60 이상 안착하면 딱 좋은데,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자, 60 이상 안착하면서 자, 종가 보여줬고요. 자, 79간까지 자, 가파르게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5 돌파 나와주네요. 자, 1차 보실 분들 자, 봐주시고요. 자, 500 돌파까지 나와줬습니다. 많이 욕심은 내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일단은 자, 509자리 값, 자, 올총자리 값 같이 볼까요? 자, 장전이기 때문에 자, 16,509, 자, 올총대기, 자, 4초, 3초, 2초, 1초. 자, 단기 터치로 마무리 가져가네요. 자, 6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18,295자리 값 1차 청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4까지 자, 터치. 자, 아직 95 터치는 안 나와줬습니다. 자, 15포, 자, 300불 자리값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자, 일단은 자, 짧게 청산 보실 분들은 1차 자리값 지금 청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정 청산 구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82 이후서부터 반등 자리값은 보통 맥시멈 618 정도까지 바라보고요. 18,315 올청대기. 자, 분봉 바뀌었고요. 자, 312 터치, 13.25, 14.75, 15 터치 좋습니다. 자, 7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31자리값, 첫 자리값 매수 체결, 중심값 돌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청자리값은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자, 319자리값, 자, 9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11자리값 매수 체결, 자, 599자리값 커팅. 자, 요거 마지막 자리. 자, 마지막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0불 이상 나와줬고요. 자, 800불까지 나와줬습니다. 괜히 버텨줘야 되는 자리값. 자, 49 구간. 39 가져가네요. 자, 여기서부터 밀어주는 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호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앞전에 이제 오일 관련 얘기를 조금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크루드 오일은 지금 좀 다시 보신다라고 하면 90.50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지금 좀 높고, 어쨌든 변동성을 조금 더 뛰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자리값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계속 설명드렸었던 자리, 그리고 저기 이상은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드인데요. 골드가 지금 계속적으로 버텨주고 있어요. 사실상 2370짜리 값을 고점 삼아서 이제는 하락을 나와줘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번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지금 조금 잡혀주면서 이 구간대에 지금 현재 버텨주고 있는 물량 자체,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서 더 가면서 이 내용 자체 리스크를 확실히 받아줬다라고 하면 저는 훨씬 더 큰 상승으로 지금 양봉으로 계속적으로 추가 추세를 이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사실상 조금 리스크는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여기 역시도 좀 저항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이 이상 사실상 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건 좀 욕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절히 좀 누를 때 한참 고점을 다시금 갱신한다라고 하면 매도 관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세를 깨줬어요. 그래서 횡보 장세를 지금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 추세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더 단기적으로 더 지금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인 하락으로 일단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최대 16,000 초반대까지 16,100 정도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구리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나 내용 자체 일단 좀 받아볼 수는 있고, 최대 상승폭은 4.6까지도 그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619까지 매수 관점 유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본부장님께서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모의 투자 관련해서 좀 자세한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모의투자대 저희 제12회 네. 국내선물 해선물 모의투자대회를 저희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지금 참가자 모집 중에 있는데요. 네. 저희가 항상 상금을 많이 걸잖아요. 이번에는 네. 상금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 오, 그리고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잖아요. 네. 근데 국내선물 해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락하는 게 더 좋아요. 수익이 네. 더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수 하락할 때 반드시 지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여러분들 하나씩 꼭 아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국내선물 해선물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시청자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공지를 올려드릴 텐데 이 공지 내용 확인하시고 반드시 모의투자대 한번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등 상금 500만 원, 2등 300만 원, 3등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돼 있으니까요. 모의투자대 1등 하시는 분들 꼭 이번 기회에 좋은 투자 방법 알고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또 나중에 급등이 나올 때 반드시 요 전략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의 투자에요. 많은 상금과 무료 교육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업종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